일단 여기서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용어가 나오긴 나와. 개체가 뭘까? 갑자기 조용해졌죠. 자, 개체를 무엇을 개체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일상에서 나, 그지? 자, 너도 나도 너 한 명 한 명, 그지? 사람만 개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아지, 그지? 뭐 이렇게 산책을 나가. 산책 나가면 이제 막 밟아버리고 있는 그 개들도 있죠. 아니면 냄새만 맡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를 다 개체라고 해.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그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는 한 개 한 개를 다 모두 다 개체라고 합니다. 개체. 우리는 개체라는 용어를 좀 쓰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에서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왜 확보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여러 용어들이 나와요. 뭐 군집이라는 용어, 뭐 개체군이라는 용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분을 짓게끔 하기 위해서 개체라는 건 생명체를 생명 현상을 영위하고 있는 하나하나 생명 현상을 영위하는 한 개라고 표현하니까 좀 물건 같은데 그 한 명 한 명을 그죠? 한 명 한 명을 다 개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개체군이라는 설명을 쓰기도 해요. 개체군. 무엇을 개체군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어.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그게 또 만나죠.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지? 자, 개체군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개체군. 무엇을 우린 개체군이라고 할까? 뭔가 느낌이 약간 뭐 군하면 군대 뭐 군 하면서 막 모여있는 그런 느낌 안 드는가요? 군대 모여있는 느낌, 그치? 자, 그래서 개체군은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생물 종으로 이어진 집단이에요. 오케이? 개체군은 일정 지역에 살고 있죠.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 집단.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여기까지는 알겠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 제가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 집단 여기까지는 알겠네. 선생님 종이 뭐예요? 종? 딸랑딸랑딸랑 그 종인가요? 벨인가요? 무엇을 우린 종이라고 해요? 혹시 초등학교 때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나요? 종 뭐예요? 종? 노비야? 생물에서 말하는 종은 뭘까? 무엇을 종이라고 할까? 종. 불교? 불교? 지금 보살할 때 그 불교? 분류?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우리 무엇을 종이라고 할까요? 종의 정의. 종의 정의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종의 정의. 혹시 그 동물원 가는 거 좋아해요? 동물원 가는 거 흔치 않잖아요. 우리 그래봤자 강주에서는 동물원 저기 패밀리랜드 옆에 있는 코딱지만한 그 동물원밖에 없잖아. 간다 그럼 저기 용인까지 가야 되잖아. 네, 내 꿈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강주 바닥을 많이 떠나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봐봐, 주말에 계속 일을 하잖아. 어디 놀러 갈 수가 있겠니, 그지? 그래서 이제 서울도 또 멀고, 그지? KTX 타면 금방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가고는 싶어. 그 막 용인 가면 그 너네 어릴 때 가봤을 수도 있어. 에버랜드인가? 여전히 그 명칭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막 사파리차 타고 막 이렇게 거기 계시는 그 뭐 사자랑 곰이랑 투어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곰이 막 이렇게 손 내밀었다가 하다 막 그런다며. 그리고 막 이 뭐 한다며 뭐 이렇게 막 그 유튜브에 보니까 막 이렇게 다 젖어요, 온통 젖어요 하면서 막 하더만 그런 거 타고 싶으러 가고 싶은 꿈이 약간 있는데 이 나이 때 가도 되나 싶은 약간 생각이 들면서 약간 지금 멈칫하고 있긴 한데 시간만 허락하면 날씨 좋은 날 딱 하면 딱이죠. 딱 하면 딱인데 거기서 다양한 종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종 중에서 혹시 약간 여러분 동화책에 나왔던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키가 크진 않아. 말처럼 크진 않거든. 당나귀 같아. 근데 말의 갈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혹시 노새라고 들어봤어요? 노새? 안 들어본 것 같아. 노새. 혹시 흰색 호랑이랑 사자를 교잡한 타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타이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밖에 타이어 아니고 타이거. 사자랑 라이온, 그지? 네, 타이온이었는가? 아무튼 사자랑 호랑이랑
고양이를 교접을 시킨 거야. 이게 가능하다고? 자, 그럼 여기서 막 교접을 시켜볼까?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여기서 궁금증이 듭니다. 개랑 고양이랑 사랑을 나눠서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개랑 고양이.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겠죠. 자연의 상태에서 라이브한 상태에서 개랑 고양이랑 사랑을 나눠서 새끼 자손이 태어날 수 있을까? 왜 가끔 보면 이제 막 원래 개랑 고양이 싫어하잖아. 근데 이제 유튜브 보면 막 같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막 그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이제 개 고양이를 양양시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한 애네들은 개랑 고양이랑 같이 살아요. 그죠? 같이 사는데 걔네들끼리 서로 자손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종이라고 정의해드릴까? 아까 민호가 얘기한 것처럼 분류의 최소 단위기는 생물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의 최소 단위기는 분류의 최소 단위 그걸 우린 종이라고 하기도 해. 오케이? 자, 개와 고양이 자손 태어날 수 있을까?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금도 할까 말까 하면서 이제 방영을 중단하나 어쩌나 막 그러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사연이 나왔어. 분명 걔가 새끼를 낳을 때쯤이 돼가지고 그 개 집에서 아이를 낳은 걸 알아. 근데 이제 막 그 우리 집안에서 아파트에서 키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시골집 할머니 집에서 키우던 큰 개 집에서 아이가 출산한 거야. 배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근데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왜 그 개 집에서 고양이 새끼들이 나오고 개 새끼들은 하나도 없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어르신들이 깜빡 속은 거지 말 그대로. 개가 고양이를 낳았다고 이럴 수 있다고 하면서 이걸 제보를 한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유전자 검사까지 갔어요. 진짜 어르신들이 깜빡 속은 거야. 유전자 검사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나도 진짜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스토리들 다 전개하니까 나도 신기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찾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자, 그 동네에 왔다리 갔다리 하던 집고양이가 그 어디쯤 근처에서 새끼를 낳나 봐. 근데 지가 못 키우고 거기다 버리고 간 거야. 근데 이제 강아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된 거지. 강아지가 어디로 간 게 아니라 강아지들 틈 사이에 고양이가 몇 마리가 끼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개랑 고양이랑 사랑을 나눠가지고 개도 낳고 고양이도 낳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근데 고양이가 다른 곳에서 새끼를 낳고 거기다가 이제 끼워 놓은 거죠. 너 저보고 커라 이런 식으로. 제가 못 키울 것 같으니까 그런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었을 때 자,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개라고 하는 것과 고양이라고 하는 건 아예 종이 달라요. 염색체 수가 달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시게 되면 이 개든 고양이든 다 생물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야?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원자인데 원자들이 또 모여서 생명 현상을 영위하게끔 하기 위해서 생명체라면 기본적으로 이걸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집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집을 짓는 것처럼 생명체라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라고 하고 자, 공통의 세포라는 단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세포 속에 핵이 있고요. 이 핵 속에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인 DNA를 갖고 있어요. 핵 내부에 자신만의 고유한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 정보는 명령어처럼 정보들이 이제 막 쓰여져 있는 상태인데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그 개수가 종별로 달라요. 개가 가지고 있는 DNA 개수는 염색체 수는 총 약 78개야. 염색체라고 하는 게 염색이 잘 되는 부분이라서 얘기하는데 이런 막대기 모양 같은 구조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염색체 수가 종별로 염색체 개수가 달라. 그리고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야. 유전 정보들이. 오케이? 걔는 걔만의 유전 정보, 고양이는 고양이만의 유전 정보들을 갖고 있고 근데 그것들의 수들 자체가 다 달라. 그래서 수가 다른데 그 다른 애네들끼리 이제 막 수정을 해서 우리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만들어지거나 못 만들어진 거야. 개수가 서로 다를 때. 같은 개수는 몰라도.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염색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물에서 종을 뭐로 다니냐면 자 자연의 상태. 그러니까 왜냐면 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그거는 진짜 오해였던 거고, 그지? 정말 똑똑했던 현명했던 고양이가 지가 못 키울 것 같아서 지 새끼를 거기다가 젖먹고 자라라고 밀어냈던 하나의 해프닝이었던 거고, 실제적으로는 걔가 고양이를 낳을 수 없고 걔랑 고양이랑 사랑을 나눴다라고 하더라도 수정이 안 돼요. 새끼가 임신이 배가 베어질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종의 정의는 뭐냐? 자연 상태에서 자, 생식 가능한 생식이 여기서 말하는 생식이 뭐야? 생으로 먹는다? 그게 아니고, 그지? 그지? 셀프로 본인 스스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거야.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분류의 채소단, 생물을 분류하기 위한 채소단,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종이에요. 종. 오케이? 종. 그래서 자, 동일한 종, 즉 개체군은 동일한 종으로 이루어진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그러니까 호랑이는 호랑이 개체군, 그죠? 이미 호랑이다 사자다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종으로 각각 이 종이다 저 종이다라고 분류가 지어 있으니까, 그지? 호랑이는 호랑이 개체군, 사자는 새사 개체군, 개는 개 개체군, 그죠? 근데 개들끼리는 개라고 하는 종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개들끼리는 서로 교접을 해서 잡종을 태어나게 하죠. 그죠? 이제 웰시코기인데 막 털이 겁나 많이 나 있는, 그지? 시추랑 웰시코기랑 믹스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도 태어날 수도 있어요. 개와 개들끼리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종의 정의를 이렇게 알고 가셔야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설명할 때 선생님 그러면 노새랑 타이거 같이 사자랑 호랑이 이렇게 된 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노새는 뭘 말하는 거냐면, 노새는 말하고 당나귀를, 말과 당나귀. 자, 말은 키가 크죠? 갈기도 있고요. 당나귀는 키가 작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이 약간 이제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말의 난자에, 원래 가지고 있던 말의 난자에 핵을 빼고, 그죠? 또는 말의 난자에다가 그다음에 뭐 그 당나귀의 정자의 핵을 말의 난자와 당나귀 정자를 교잡을 시킨 거야. 인위적으로 수정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수정을 시켰어. 종이 선생님 다른데, 근데 염색 채소가 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한두 개 차이만 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실험실 상황에서 이렇게 믹스된 인공 수정란을 만들어서 얘를 그러니까 막 이제 계속 배양을 시킨 거야. 그래서 엄마 뱃속에 이제 대리모처럼 수정될 수 있는 상태의 말의 자궁에다가 넣고 이제 태어나게끔 한 거죠. 대리모를 이용해서.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고, 인간이 일단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노새야. 그래서 키가 작아, 당나귀만 해. 근데 말의 갈기를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노새는 노새와 노새들끼리 수정을 통해서 또 자연의 상태에서 노새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있을까? 노새와 노새라고 하는 아이들끼리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그 태어나게 했던 노새 여러 마리들을 각각 교배를 시켜서 노새가 자연스럽게 태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없더라는 거야. 없어. 왜? 그 자체로 불임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형태니까 완전한 생물학적인 능력을 제대로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아. 그래서 그 생물종 자체로는 불임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우리는 종이야. 생물학적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 있는 하나의 생물종이야. 사람이라는 종. 근데 노새랑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인간 타이 같은 경우에 사자와 호랑이도 비슷해요. 이제 사자의 난자와 호랑이의 정자를 수정을 시켜서 이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켜가지고 태어나게 한 거. 근데 교잡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교배는요 생식 능력이 없어. 종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종이성이 기억하셔야 돼. 생식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 그럼 여러 종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명공학의 기술을 연구해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태어나게 된 형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개체군이라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겠어. 그럼 일정 지역에 우리 사람만 사나? 그렇지 않지.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또 누구도 살아. 강아지도 같이 살고 고양이도 같이 살잖아. 그지? 그러면 그 고양이들도 자, 보통 고양이 한 마리만 키우진 않더라고. 얘가 이제 중성화 시술을 안 하면, 그죠? 그지? 잘 이제 교배해가지고 새끼들 많이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양이들도 하나의 고양이 개체군을 형성할 거니까
여러 사람 개체군과 고양이 개체군과 사자 개체군들 사이에 사자가 왜 나오니? 자, 사람이랑 그지? 고양이랑 그다음에 뭐 개 개체군들 사이에서 우리는 여러 군집을 형성하고 있죠. 자, 군집의 정의는 이거야. 군집의 정의. 그럼 군집은 개체군들의 집단, 모임. 그지? 여러 개체군들이 있으니까. 그지? 사람이라는 개체군, 그죠? 개라는 개체군, 그 다음에 그냥 고양이라는 개체군, 그지? 여러 개체군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현대 살고 있잖아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생태계는 많이 들어봤어요. 생태계. 그러면 생태계는 뭐예요? 얘네들이 다 존재하면서 동시에 무엇도 같이 있는 거야. 우리는 생태계 이론이죠. 우리는 생태계 이론이에요. 사람은 생태계의 일원 하나 중에 한 명이야. 근데 그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나는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지. 그래서 여러분 끼니 때마다 양분을 먹고 오지. 그지? 밥 먹고 오고, 그지? 저녁밥 먹으면 안 먹으면 꼬르륵 소리 나고 막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먹고 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최초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건 누구야? 그지? 식물들, 생산자. 생산자도 있고, 근데 그 생산자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야 될 때 그냥 갑자기 갑툭튀로 마술하는 것처럼 뿅 하고 만들어내 양분을? 뭘 바탕으로 만들어내? 식물이 양분을 만들 때 광합성 맞죠? 광합성. 빛도 있어야 되고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되고 식물이 뿌리에 있는 물로부터 흡수한 물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한 무기환경 요소도 있어야 돼. 자, 무기환경 요소. 왜? 내가 생태계 이론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빛도 있어야 돼. 식물이 살려면 빛 있어야 돼. 그지? 물도 있어야 돼. 물 안 마시면 사람 힘들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물, 그죠? 물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 산소 필요하지 우리. 산소 필요해. 산소, 공기. 그지? 또 뭐도 있어요? 적당한 온도. 이런 얘는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잖아. 생물체가 아니잖아 얘네들은. 빛이나 물이나 공기나 온도나 또는 적당한 습도나. 요즘 엄청 건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잠을 잘 때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나 봐. 그래서 붙이는 테이프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막 엄청 타더라고. 목이 막 이렇게 나 자고 일어나면 목이 막 그냥 찢어질 것처럼 너무 건조해. 가습기를 좀 틀어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입을 봉하고 자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자, 적당한 습도가 유지돼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뭐 등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이 같이 아울러져 있는 거. 그게 뭐다? 생태계다. 그죠? 생태계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 생태계의 이론으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역할들은 많이 배워서 알아. 생태계의 이론으로서 스스로 양분 만드는 거 생산자, 그지? 이걸 먹고 사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죽으면 스스로 셀프로 분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 흙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들, 곰팡이, 그지? 세균, 얘네들에 의해서 유기물을 무기물로 돌려보내는 분해자, 그지? 역할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어. 안다. 오케이? 근데 생태계를 구성하는 거 이렇게 무기환경 요소들과 각각 생산자들도 역할로 이렇게 나눠본 것 뿐이지만 독립영역 생물이라고 하여 이렇게 각각의 생산자 여러 하나하나의 개체군들,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군집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큰 틀에서는 생태계를 생물 군집과 이 생물 군집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무기환경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게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집 근처 앞에 인공 조경을 형성해놨죠. 아파트 사이사이, 그지? 인공 조경을 형성해서 소나무 조금 몇 개 있고 약간의 하천 흐르고 벌써 쉬는 시간이야? 한 것도 없는데? 약간의 하천 흐르고 막 이렇게 막 흘러가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생태계고요. 여러분이 어딜 등산을 가, 그러면 큰 야산, 거기도 그 야산도 하나의 큰 생태계인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다가, 자, 지금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보시면 79쪽에 왼편에 79쪽 여기에 쓸만한 공간이 좀 넓게 있다. 여기다가 다른 거 다 쓰기는 좀 힘들고요. 요건 여러분 이해하셨으니까 요거는 안 적으셔도 되고, 요거 있죠. 개체군, 군집, 무기환경 요소랑
그럼 종의 정의까지만 적어두시고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생태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생태계는 그냥 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뭐 야산만 생태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진 않아요. 야산이랄지 저기 어디 어등산 그쪽도 그 나름의 고유한 그 장소의 생태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뭐 이제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 갔다 오신 적 있죠? 국가정원 박람회 근처에 순천만 습지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습지 같은 경우도 그 습지에 제공이 되어 있는 형태의 막 개들이랄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새들이랄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환경도 그 공간만의 나름의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만약 취미생활로 어장을 꾸려놨다라고 합시다. 거기에 열대어랑 미모랑 이제 살고 있겠죠. 거기 이제 수초도 있을 거고 그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만약 만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어항도 하나의 작은 생태계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지구 전체로 생각해 보면 생태계라고 하는 그 환경이 되게 단순할까요? 다양할까요? 엄청 다양하겠죠. 그래서 맹그로브라고 하는 형태의 그 나무를 보신 적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천하고 바다가 바로 만나는 그런 지역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의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그 해외 나라들이 있을 수 있고 물 위에서도 호흡을 할 수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그런 맹그로브로 우거져 있는 숲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네들도 그들만의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생태계 이론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마 지구과학 선생님도 지난 시간에 열심히 이제 지구과학을 진도를 해주셔서 그런 내용을 하셨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구라는 행성에 가장 많이 진화된 개체이긴 해. 그지? 개들보다 고양이보다 훨씬 더 많이 진화된 개체이긴 해.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편하자고 너무 많은 개발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거지. 네,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북극에 있는 얘네들이 그지? 빙하가 막 녹고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갈 거고 그지? 해안 저지대가 침수가 될 거고 그럼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토양이랄지 땅이랄지 또는 그런 생태계들이 거의 없어지는 곳들이 많겠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과거를 연구해 봤을 때 우리 지질시대 공룡들 생각해봐. 티라노사우루스 얘네들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지금 오잖아. 그럼 얘네가 왜 죽었는지 봤더니 막 일기변화, 기후변화, 날씨변화가 온도가 급감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많이 전멸을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우리 인간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빨리 지구온난화를 다운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생태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막 편하자고 막 개발을 할 게 아니라 오케이? 그걸 공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계속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육과정에 이 단원이 들어간 거예요. 생물 다양성. 오케이?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더라. 그렇다면 자, 생물 다양성은 여러분 제일 첫 책에 길게 A 파트에서 길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생물 다양성은 그 생태계 내에 생물체가 다양한 정도인데 약간 세부적으로 개념을 세 개를 나눠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게끔 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의 조건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생명체가 다양하게 생존하려면 우리 조금 생각을 해봐. 뭔가 똑같은 환경만 계속 되는 것보다 그지? 막 열대의 사막 또는 막 북극의 툰드라처럼 다양한 환경이 존재해야 그 환경에 나를 적응하면서 거기에만 존재하는 생물로 되게 생물체가 다양해질 수 있겠지. 그러니 첫 번째 조건은 뭐야?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환경이 다양해야 한다. 생태계가 다양한 것. 그래야 이 전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이 다양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자, 생태계가 다양해도 두 번째, 만약에 막 지구온난화 같이 이런 환경 변화가 막 스트레스가 환경적 스트레스 막 왔어. 근데 그 환경적 스트레스가 막 왔었을 때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들이 한 타입으로 다 똑같았었다라고 하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몇 년 전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세요? 바나나가 원래 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 씨가 있어요. 혹시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반주 같은 거, 그지? 뭐 하실 때 이제 뭐 많은 안주 같은 거 바나나 나와 있는 거 봐보면 이렇게 얇게 썰려져서 바나나가 말려 있을 때 막 이렇게 꼬깃꼬깃해서 말려 있잖아. 근데 가운데 부분에 약간 시큼시큼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원래 씨가 있었던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나를 먹을 때 뭐야 먹다시피 해서 뱉어내진 않잖아요. 근데 야생의 바나나는 가운데 씨가 있어요. 그것도 크게. 오케이? 근데 그걸 여러 번의 교잡이랄지 조금 더 다양하게 과즙이 많아지게끔 하는 방향으로 교잡이랑 여러 실험, 여러 가지 그 생명공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많이 선호하는, 그래서 당도가 높은, 씨는 안 뱉어내면서 얼마나 편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지? 배고프면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잖아, 바나나가. 그지? 뭐 씨 안 뱉어도 껍질만 뱉어도 르르 버리면 되니까. 그지? 근데 이제 막 가운데 씨가 막 엄청 많다고 해. 막 그 참외처럼, 참외는 그래도 씨를 꾹꾹이라도 먹을 줄 알겠지. 막 뭐 감처럼 뱉어내야 되는 그 씨가 오도도도도 있었다고 해봐. 얼마나 많은 바나나를 많이 먹겠니? 그지? 근데 그걸 교접을 통해서 당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선호하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딱 그 생물 바나나라고 하는 그 종 하나로 계속 이제 양육과 배양을 시키다 보니까, 만약 그 바나나 한 종으로 지금 뭐 제주도에서도 저기 어디에서도 뭐 이렇게 델몬트 그쪽에서도 계속 그런 한 종을 계속 재배시켰다라고 하자. 딱 종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도 딱 하나야. 오케이? 근데 거기에 취약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라고 하자. 병해충이 왔다라고 하자. 그래서 더 이상 바나나를 먹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미연에 대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되게 가지고 있는 생물 종자를 다양하게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돼요? 우리 그것도 생각해봐. 먹이 그물, 먹이 사슬. 얘들아 초등학교 때 배웠지? 먹이 사슬은 뭘 먹이 사슬이라고 해? 자, 일단 메뚜기가 뭘 먹습니까? 풀떼기를 먹어요. 맞아요. 풀떼기. 좋습니다. 풀떼기. 자, 논, 그지? 벼 이런 걸 먹어요. 잡초 이런 걸 풀떼기 먹습니다. 근데 메뚜기 혼자만 있어요. 그지? 근데 그 메뚜기를 누가 먹어요? 그 지역에 깨구리가 먹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 그 지역에 그 생태계 안에 메뚜기가, 그지? 논농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메뚜기가 다 죽어버렸어. 개구리가 메뚜기밖에 못 먹고 살았는데 메뚜기 먹을 게 없네. 개구리가 다른 걸 못 먹네. 먹을 게 없네. 개구리도 같이 덩달아서 자연 소멸 돼버리겠죠. 근데 야생의 환경에서는 실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먹고 먹히는 게 그냥 단순히 선형으로 하나로 라인이 강한 먹이 사슬이에요. 오케이? 벼를 누가 먹어? 메뚜기가 먹어. 메뚜기를 누가 먹어? 깨구리가 먹어. 깨구리를 누가 먹어? 뭐 비암이 먹어. 뱀. 그지? 이렇게 이제 뱀을 누가 먹어? 매가 먹어. 이렇게 먹고 먹힌 단계가 단일의 사슬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먹이 사슬이고요. 실제 우리는, 그지? 사람도 그러잖아. 그지? 오늘은 뭐 불고기 먹어. 오늘은 다음날 짜장면 먹어. 다양하게 먹는 것처럼 야산의 환경의 얘네들도 다양하게 먹어야지만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먹이 그물처럼 이것도 먹었다가 저것도 먹었다가 메뚜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앗개비도 있고, 방앗개비 봐봤어? 연치도 있고, 사마귀 봐봤지? 사마귀 같은 건 자주 봤을 것 같은, 막 대가리 엄청 크고 이렇게 크다고. 오케이? 근데 그렇게 다양한 생물들, 곤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하나가 사라졌다라고 해도 깨구리가 얘를 먹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먹이 그물처럼 종이 다양해야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라는 환경이 다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지? 서로 다른 어떤 생식의 최소 단위로 가지고 있는 종도 다양해야 돼. 오케이? 종이 다양해야 돼요. 그죠? 종이. 그 다음 라스트로 세 번째로 무엇도 다양해야 되냐면,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정보가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것 같은 느낌이라 머리 살짝 굴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혹시 바이러스, 우리를 괴롭히었던 최근의 바이러스가 누구였어요? 코로나였었죠. 코로나 왜 우리가 조금 대응하기 어려웠었어요? 백신이 없었던 것도 있고, 그 백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파상풍 백신이랄지 또는 뭐 감기 예방이나 또는 뭐 어디 열대지방을 놀러 갈 때 맞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은 아니야. 그 예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정보를 가졌던 생물체야. 거기다가 백신을 만들기도 어려웠어. 왜 어려웠냐면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 얘는 딱 이런 타입의 단백질을 만들구나 라고 하여 걔를 대항할 뭔가를 우리가 스스로 셀프로 만들어서 맞아줬더라고 하자. 오케이? 근데 얘는 살라고 굉장히 턴오버가 빨라. 그러니까 카피된 속도, 얘가 얘로부터 자신의 자손을 낳는 속도가 빨라. 이게 뭔가 유전 정보를 빨리빨리 복제하는 과정에서 원본과는 완전 약간씩 달라진 형태로 점점점 점진적으로 지나가는 거야. 유전 정보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얘가 완벽히 이런 형태로만 뭔가를 대응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어긋나게끔 한 두세 대만 지나면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백신이랄지 그런 것들이 대응을 할 수 없는 거야. 얘는 완전 달라져 버린 자손이 돼버려 있으니까. 이렇게 유전 정보가 다양하게 달라져 버려요.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걔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누군가 적에게 자신의 정보를 다 노출시켜버렸어. 내 어떤 아이덴티티를 다 노출이 돼버린 상태잖아. 오케이? 근데 딱 그 상태 그대로만 계속 뭔가를 만든다면, 그지? 적이 나를 다 알면 내가 소멸될 수도 있을 거잖아. 그지? 이래요? 얘 입장에서는 유전 정보를 되게 빠르게 막 달리 바꿔가면서 살아남기 위한 용을 쓴 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에?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와 같은 과정에서 한 종류로 존재하고 있는 바나나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그 바나나에 병을 옮길 수 있는 병원체가 만약에 와버렸어. 그지? 그래서 그 바나나 한 쪽으로만 막 우리가 재배를 했는데 병이 와버려서 더 이상 그 바나나에 대한 그 품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 그런 경우는 그 바나나를 더 이상 못 먹고 전 세상에 바나나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잖아. 오케이? 정보가 달라져야 그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자,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한 종에서도, 하나의 종 내에서, 한 종 내에서도 유전 형질이 다양할 거. 즉, 유전 형질이 다양하려면 유전자가 다양해야 돼. 그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 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똑같죠? 근데 엄마 아빠 똑같은데 거기서 태어난 나의 누나 그리고 나, 그죠? 나도 마찬가지. 근데 참 신기하긴 해. 우리 엄마가 언니랑 나 딱 둘을 낳았거든요. 근데 언니랑 나랑 묘하게 닮았어. 닮았는데 또 묘하게 달라. 언니는 피부가 조금 더 두껍고요. 난 좀 피부가 좀 더 예민하고. 언니는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한데 난 좀 더 넓적한 것 같고요. 언니는 키가 좀 더 작은데 내가 좀 키가 더 크고요. 근데 엄마 아빠는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엄마 아빠로부터 유전 정보 물려받았지만 또 묘하게 달라요. 그죠? 그리고 그 같은 하나의 엄마가 태어나게 한 그 개들 같은 경우는 한 배에서 한 7마리 정도 낳잖아. 그 7마리가 태어났을 때 7마리의 성별도 다 똑같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별도 다르면서 완전 다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랜덤으로 물려받은 유전 정보의 조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질을 가질 수 있거든. 이런 식의 한 종내에서도 유전자가 다양할 것. 이렇게 그래야지만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될 수 있다.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양성이 유지가 되어야지만 결국 우리는 어때? 기후변화나, 그지? 여러 환경 변화가 노출이 됐었을 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획득 가능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채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환경도 다양해야 그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서 뭔가 생물이 계속 영위가 될 수 있을 거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조건 3가지를
먼저 제일 처음에 여러분 책의 첫 바다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지 나타낸 것으로 생물 종류의 다양한 정도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 생물이 생물사에 나타나는 특성의 다양한 정도,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표에 나와 있는 하나가 여기 세 개의 뭐 중에 속하는지를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거 그 표에 보니까 잠깐만요. 그 표에 보니까 생물 종류의 다양한 종류, 생물 종류의 다양한 종류가 일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지,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여러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 습지가 생물 다양성이 좀 높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생물 종류의 다양한 정도는 여기 셋 중에 뭐에 대한 거냐면 두 번째, 종 다양성에 대한 거야. 거기 옆에다 적어줄게. 종 다양성. 생물의 종류가 다양할 것, 종 다양성이 높을 것. 아까 말했던 거 여치, 방앗개비, 그죠? 곤충 여러 개, 사마귀 등등등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이 다양하게 한 종만 있을 게 아니라 여러 종이 있을 거. 여치에서부터 방앗개비, 깨구리도 여러, 그지? 양서류들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에 대한 설명이 생물 종류의 다양한 정도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다양한 정도. 얘는 뭘 말하는 건가?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다양한 정도. 유전자 다양성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전자 다양성이에요. 유전자 다양성.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태어난 무당벌레인데 무당벌레 무늬가 어떤 아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무당벌레 무늬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개수도 서로 다를 거고, 어떤 아이는 무당벌레 무늬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무늬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어떤 유전자를 가지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겠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 뭐겠어? 환경이 다양해야 되더라 라고 해요. 자, 맹그로브 습지냐, 아니면 열대 우림이냐, 그지? 아니면 늪이냐, 그죠? 아니면 툰드라냐, 이렇게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생태계 다양성, 첫 번째가 종 다양성, 그죠? 두 번째가 유전자 다양성, 얘는 생태계 다양성. 굿.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자, 서로 다른 생물 군집에 대한 사진을 딱 주고 여러분 책처럼 생물 다양성을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라고 하는 군집이 있고, 이제 군집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죠? 나라고 하는 군집이 있어요. 생물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가라는 군집, 나라는 군집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생물, 그죠? 이렇게 생긴 생물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나무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쪽 집단은 뿅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자, 누가 가나 두 개 군집 중에서 어떤 군집이 훨씬 더 종 다양성이 높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여러분은 자, 어떤 군집이 훨씬 더 종 다양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개체수가 똑같이 12개인가? 9개 똑같죠? 총 개체수가, 그지? 이거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하는 거니까, 그지? 총 개체수가 9개로 전체 개수는 똑같고요. 출몰해 있는 종의 수도 똑같아요. 요런 종, 그죠? 요런 종으로, 그죠? 세 종이 나와 있어요. A라는 종, B라는 종, C라는 종, 세 종이 있어요. 맞죠? 여기도 세 종. 그런데 누가 훨씬 더 종 다양성이 높냐면 하나가 엄청 많이 존재해서 우점하는 것보다 비슷비슷한 빈도로 고르기가 비슷해야 돼. 그래야 종 다양성이 높아. 그래서 정답, 가가 훨씬 더 나 군집보다 종 다양성이 더 높습니다. 되겠어요? 여기는 하나의 종이 겁나 우점을 해버렸잖아. 우점한 것보다는 고르기가 비슷할 거. 그래야 종 다양성이 높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자,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산림이나 습지나 초원, 그 다음에 뭐 토끼, 그 다음에 뱀, 매,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무당벌레 무늬가 다 다르네. 무당벌레 무늬가 다 다른 건 종 다양성이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요런 생태계가 이런 생물 다양성은 유지된 채로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자, 뭔가 원래부터,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의 개념처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물체가 다 다양하게
아주 많은 생물체를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던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거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보기 전에 오른쪽 1, 2, 3번을 먼저 한번 채워보자. 여러분 오른쪽에는 1번, 2번, 3번 한번 완성 한번 해줘봐요. 천천히 한번 해봐봐요. 자, 첫 번째 1번에다가 답을 한번 달아봅시다. 어떤 지역에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서식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 맞죠? 왜냐면 종 다양성도 생물 다양성 내부에 들어가니까 라는 말이겠죠. 두 번째, 같은 종류 생물 사이에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날수록 동일이 뭔가 껄쩍지근하다. 그치? 다양하게 나타날수록 그래서 X죠. 동일한 게 아니라 다양할수록 좋아요. 자,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도 특성이라는 걸 형질이라는 단어로 이제 여러분이 점점 화면에 올라갈수록 만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쌍꺼풀이 있다, 쌍꺼풀이 없다, 보조개가 들어간다, 응? 보조개가 없다, 눈썹이 일자형이다, 아니면 뭐 눈썹이 M자형 좀 심하지 않냐? 눈썹이 뭐 갈매기형이다, 뭐 이런 식의 각각의 개체가 가지는 특성을 그걸 우린 형질이라고 해. 형질, 개체가 가지는 특성을 얘는 그걸 형질이라고 합니다. 형질이 다양하죠. 유전자가 다양하단 말이니까, 그죠? 더 훨씬 더 좋죠. 생물 다양성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자, 그래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바나나라고 하는 그 생물종 한 타입만 유지가 되면 바나나가 못 먹는다. 우리가 이제 그지? 그 병에 출몰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미국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종자은행, 정자은행 말고 물론 또 정자은행도 있겠지만 종자은행이라고 하여 잡초마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데이터를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우리 뭐 데이터베이스 그지 통계학과가 요즘 훨씬 더 많이 부흥이에요. 왜냐면 AI가 그지? AI에게 기본적인 어떤 내용 소스를 집어넣어줘야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지능형 AI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그 다음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모아두고 있고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 그 생물의 유전 정보들. 그지? 종자은행이라고 해서 최대한 많이 정보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자, 우포늪처럼 같은 자연 습지는 별을 심은 논보다 왠지 별을 심은 논이 되게 질서정연하고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거가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을 것 같죠, 거기가.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잡초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실제 잡초도 그지? 배 주변에 양분을 막 뜯어먹으려고 하는 잡초도 야생의 환경에서 원래 그것의 생물 다양성이잖아. 근데 안 돼. 벼한테 지금 양분 먹이라고 열심히 논에다가 잘 풀어서 양분도 주고 막 그랬는데 잡초도 너가 양분을 다 빨아먹어? 안 돼 하고서 잡초를 다 빼서 제초를 하잖아요. 그래서 논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물 다양성이 논 경작지는 더 낮아요. 그죠? 야산이 훨씬 더 생물 다양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자, 생물 다양성이 높다. 우포늪과 같은 자연 습지가 더 높다. 맞습니다. 벼 경작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자, 2번에 가나 중에서 생물 다양성이 어디가 더 높니? 라고 물어봤어요. 어디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가가 훨씬 더 높아요. 자, 3번에 이렇게 무당벌레 무리 사이에서 나타나는 날개 색깔하고 그 다음에 무늬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나오는데 이걸 뭐라 하니까? 개체의 형질의 차이. 자, 개체가 가지는 특성을 우린 형질이라고 방금 한댔죠? 근데 그 무당벌레 무늬가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삼각김밥이 나오고 있어. 무당벌레의 무늬를 봤을 때 어떤 아이는 뭐 노란 색깔, 그지? 노란 색깔의 이런 무늬, 그지? 어떤 아이는 노란 색깔이 아니라 빨간 색깔의, 그죠? 이런 무늬, 그죠? 색깔을 결정하는 형질도 다르고 무늬를 결정하는 형질도 다르고 이렇게 개체마다 다른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변이라고 해. 변이. 이게 중요합니다. 변이. 개체마다 가지는 형질의 차이는 변이. 이 변이는 후천적으로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질의 차이 후천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성형수술 가능합니다. 저 쌍꺼풀 없거든요? 아직 안 만들었죠. 제가
이제 뭐 성형외과 가가지고 짝 한번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쌍꺼풀 만들어지겠죠. 평소에 잘 생기잖아요. 원래 없었는 쌍꺼풀이 있도록. 그죠? 후천적으로도 변이는 생길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어떤 개념을 다 통틀어서 변이라고 하는 거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형질의 차이도.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에 의한 발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도 다 변이라고 통칭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놓고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자 왼편 봐봐. 왼편 78쪽. 자,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봐봐. 자, 어떻게 해서 우리 그 다윈이라고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윈. 자, 나중에 여러분이 고일통합과학을 배우시다 보면 자연선택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연선택설. 진화가 어떤 식으로 지금 종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다양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진화설에 이제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배우시게 될 건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윈이 이렇게 연구할 때 희한하게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그 섬에서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섬에 여러 찢어져 있는 이제 마치 완도의 다도해처럼 군데군데 나눠져 있는 조그마한 섬에 주로 기거하고 있는 한 종류의 핀치새인데도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핀치새인데 핀치새 메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세가 기거하는 부리의 모양이 A섬과 B섬과 C섬과 D섬에서 원래 부리 모양이 다 다른 애들이 살고 있네. 그게 왜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가진 채로 A섬에서는 왜 이렇게 되게 날카로운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새들만 있고, 오케이? 이 섬에서는 이제 작지만 이렇게 뾰족한 이런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새들이 사는지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거를 주변의 환경과 아울러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다윈. 아마도 원래 핀치새의 부리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요런 부리 모양이든 요런 부리 모양이든 날카로운 부리 모양이든 뾰족한 부리 모양이든 아니면 뭉툭한 부리 모양이든 부리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다 다양하게 다르게 있었을 거다. 원래부터 유전 정보는 다 다양하게 다르게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유전 정보를 각각 가진 채로 태어났을 거다. 근데 이쪽 섬은 이제 막 새니까 핀치새니까 새들이 날아갔겠죠. 날아갔는데 여기에 핀치새들의 먹잇감으로 먹을 수 있는 종류들을 보니까 여기는 대체적으로 다 뾰족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선인장. 다른 것들은 먹을 만한 게 없어. 얘가 뭐 선인장의 과즙도 빨아 먹을 수 있고 과일의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먹잇감을 먹고 사는데, 근데 여기는 과일 나무들은 없었고, 그치? 거의 선인장들밖에 없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먹고 살려면 어때? 봐, 이렇게 짧은 부리 모양 가진 애들은 이제 뭐 선인장 과일 뿌려 먹으려다가 눈 찌셔갖고 아파 막 이러고 못 먹겠잖아. 불편하겠잖아. 그치? 그래서 먹기 불편해. 먹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휘우 날아가서 내가 조금 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부리 모양을 가진 채로 빼먹기 편한 그런 양분이 있는 걸로 날아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주로 선인장들밖에 없다 보니까 선인장의 과즙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게끔 이제 먹는데 좀 편한 걔네들만 주로 여기서 기거해서 살다가 또 새끼 낳고 여기서 주로 살니까, 그지? 선인장이라고 하는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리 모양을 가진 얘네들만 남아서 또 생식을 하니까 걔네들이 아마 많아졌을 거고. 돼요? 그리고 다른 곳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더라? 다른 곳은 여기는 이런 나무 열매들 조그마한 나무 열매들이 풍부했어. 그러니까 뭐 얘도 물론 따먹을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훨씬 더 빨리 이제 선정을 해서 부리 모양이 짧으니까, 그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잖아. 여기서 새끼 낳고 많이 나니까 야 너네 커서 나 여기서 주로 살 거야, 뭐 이렇게 됐을 수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조금 딱딱하고 이런 부리 모양 가진 애들은 나무에 이렇게 딱따구리 마냥 파가지고 거기는 세간에는 즙을 파서 먹을 수 있는 형태들로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제공해줬던 환경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부리 모양을 가진 채로 먹잇감을 선점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래 살고 그런 부리 모양을 가진 애들이 자손이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마치 딱딱딱 분류된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된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원래는 유전 정보들이 다 다양했어. 근데
처해진 환경에 알맞게끔 조금 더 생존에 유리한 아이가 거기에 살아남아서 자손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른쪽 4번에 해당하는 OX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를 같이 한번 마무리해보고 숙제를 내드릴게요. 아마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똑같이 토요일에 2시간에 생물 들어올 거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는 81쪽에 1번부터 얘들아 81쪽에 1번부터 82쪽까지 제가 한 장 내드릴게요. 한 장 검토해보세요. 한 장. 그리고 4번에 해당하는 1번부터 4번까지만 OX 문제니까 저랑 지금 하면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가 나타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리 모양과 크기에 조금씩 다른 변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새의 일부가 선인장이 많은 섬에 살게 되다 보니까 가시를 피해 선인장을 먹을 수 있는 조금 더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지고 있는 새가 그 공간에 살아남고 짧은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곳에 날아갔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 살았겠죠. 오랜 시간 동안 그 환경에서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가 새로운 거기서 계속 많이 기거하다 보니까 자손을 많이 태어나게 된 거네. 첫 번째, 원래 새는 부리 모양과 크기에 다양한 변이가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양한 형질의 특징을 갖고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 조금 더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가 다른 새보다 살아남기에 유리했어요? 유리하지 않았어요? 유리했어요. 그죠? 아까 짧으면 눈 찔린다 했잖아. 그지? 가늘고 긴 부리가 훨씬 더, 자, 가늘면서 긴 부리여야 돼. 오해예요. 부리 모양과 크기에 대한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이 안 된가요? 전달이 되죠. 유전자니까 전달이 됩니다. 조금 더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OOXO 이렇게 되겠습니다.